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17%,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 내 미국 재고 증가와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 하락한 51.1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치 국면에도 중국과 무역 관련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싶고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향해 어떻게 진전을 이뤄갈지 북한과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숨고르기 장세 이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210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면서 724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측이 중국의 IT 기업들의 보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국 증시에서 이 IT 업종들이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의 이 전기전자 업종들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은 다시 한번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180원대에서 82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어제 외환시장에서 조금씩 작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금융주, 에너지주, 그리고 반도체 종목까지 모두 조금씩 밀렸습니다. WTI는 4%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텔이 화웨이의 부품 공급을 계속 허용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한 의견에도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 때문에 추가 부양책이 억제되지는 않을지 우려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지난달 약세장에서도 양호한 수익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도 빠졌고 에너지 종목들도 모두 밀렸습니다. WTI가 일단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좀 시장 상황이 복잡한데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일단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오늘 증권사 페이퍼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 헤드라인을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을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좀 받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다우지수부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지난 6월 초 같은 경우에는 22,000선, 23,000선, 지금은 26,000선이기 때문에 6월 초 대비로는 상당히 급등에 의한 이것이 때론 피로감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무역 협상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직전 합의된 것 이외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협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스트레스를 좀 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6월 초, 그러니까 6월 초에는 23,000선에서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최근 2일 때론 3일간의 이런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골드의 모습인데요. 자, 잠깐 직전에 보였던 것처럼 다우지수의 모습들이 6월 초에 급등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결국 6월 초 이후에 다우지수가 급등했다는 거 보면 야 이제라도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평가를 가져야 되는데 예상보다 금값도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즉 아무리 미국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나는 금을 살 거야 그런 어떤 예상보다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이 시각 현재 금 가격이 온수당 1331달러 찍는 걸 보면 여전히 미국 증시는 앞으로의 방향을 모르겠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지는 것이 맞다 보겠고요. 또한 미국 3대 지수부터 하나씩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30개 종목 관련돼서 15개 상승, 15개 하락의 모습 보이겠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상승보다 하락종 업종 관련돼서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다우존스 30지수 관련돼서 금융업종이 하락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 결국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그만큼 금융주의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일단 확인될 수 있다고 들어보겠고요. 그 종목 관련돼서 JP모건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금융업종이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인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약세 모습 보이는데 인텔의 주가도 약세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처럼 WTI가 4% 급락 속에서 엑스모빌의 주가가 1.08% 전체적으로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등의 하락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퀄컴의 주가입니다. 퀄컴의 주가 5월 초이, 그러니까 5월 초가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이 화웨이를 상대로 해서 우리는 화웨이에 관련돼서 우리는 앞으로 거래 안 하겠다. 그 이후에 주가 약세를 모습 보였습니다만 6월달 이후에는 예상보다 상승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어떤 관점을 보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표 중에 이런 지표가 나와서 지표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어저께 나왔던 지표 중에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를 보면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월가에서 바라볼 때보다 예상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졌다는 의미를 보면 즉 기준금리 인상을 당분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미국 3대 지수가 지난 3개월 전에 급등했던 이유는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올랐다. 그런 부분을 보면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참여자는 아직까지 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어떤 코멘트 할지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화웨이에 관련돼서 상당히 코멘트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 하락 그 가운데서 WTI 유가 하락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10월달 이후에 단기간 유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2019년도에는 4월달까지 5월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 이란을 상대로 수많은 과거 액션 속에서 유가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는데요. 유가가 약세 모습 보이겠다는 것을 보면 결국 유가가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유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결국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공장을 많이 돌리지 못해서 유가가 그만큼 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 미국의 어떤 원유 재고가 많기 때문에 하락한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원자재 부분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가 미국의 증시를 좀 하락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WTI는 4%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어제 리서치 회사인 에버코어가 반도체 업황이 2020년 하반기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이 화웨이의 부품 공급을 계속 허용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에 대한 의견에도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 예상보다 시장이 좀 크게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인텔이 미국을 상대로 화웨이에 우리가 제품과 부품을 공급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시장이 좀 뜨겁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뭐 원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미국 상무부가 5월 16일입니다. 즉 중국의 화웨이는 우리 미국에 상당히 그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상무부의 지난 그러니까 16일자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좀 더 보시면 그 미국 상무부 입장의 페이퍼죠.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이란 관련돼서 불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이란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튀어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이후에 어떤 불법적인 어떤 행동을 화웨이가 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미국 상무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미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안보의 위협을 좀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안보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 관련돼서 예상보다 반한 행동을 그 화웨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관련돼서 상당히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5월달 화웨이 관련돼서 이 거래 제한 거래 제한 기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텔이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하고 있다. 이런 부분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가지고 있고요. 자, 그동안 화웨이는 우리가 통상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라고 알 수 있겠지만 화웨이가 실은 핸드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레노바에서도 노트북을 지금 잘 만들고 있지만 화웨이도 실은 노트북을 잘 만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노트북 관련돼서 소비자 부분 상당히 좀 매출의 강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글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핸드폰을 사게 되면 구글의 어떤 이메일 이런 부분도 하게 되는데 구글이 이제 화웨이 어떤 제품 관련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보니 화웨이가 노트북 그러니까 메이트북이라는 어떤 시리즈의 신제품을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당분간 연기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풀리게 된다는 것을 보면 그 시점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무역전쟁이 어떻게든 일단락 되기까지는 못 팔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화웨이 관련돼서 가장 또 다른 매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캐시카우가 될 노트북을 당분간 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화웨이의 어떤 성장 동력에 어떻게든 충격은 주고 있는 것이 맞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차이신에서는 이런 좀 코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인텔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텔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텔이 미국 측에 화웨이와 거래를 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코멘트를 나오고 있는데 자, 화웨이를 넘어서 인텔이 왜 이런 코멘트를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17일 날 어떻게 보면 주당 $59 그리고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40 그러니까 한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단기간에 50% 이상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뭐 미국의 어떤 안보 이익을 넘어서서 나도 힘들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인텔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코멘트 이후에 그러니까 6월달 이후에 단기간이나마 인텔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인텔과 화웨이의 어떤 주가의 어떤 방향성 같은 관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본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인텔 코멘트가 인텔의 부사장이 화웨이 부품을 계속 공급해달라 이런 코멘트가 나온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좀 보면요. 인텔 부사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화웨이와 관련돼서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도달하는 것이 낫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 이런 코멘트를 미국 언론에서는 좀 침소봉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입니다. 지난 10일 날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터뷰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코멘트 있기 때문에 지난 10일 이후에 미국의 3대 주 상승했는데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측과
직전 했던 그 협상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전 협상 내용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반응은 뭐 2019년도 2분기 실적이나 뭐 인텔이나 또한 여러 가지 지표, 또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과 어떻게 무역 협상할지 그거 이외에는 또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표 고민하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의 향배를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S&P도 화웨이 장비 제재가 통신주보다 기술주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좀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기업들의 반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미중 무역 전쟁 심화로 경기 둔화까지 겹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이 경기 부양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쪽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팬텀이다, 그러니까 좀 유령이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표에 있어 상당히 글로벌 참여자들이 중국의 그 국가 통계국의 데이터를 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는 중국 성장률이 7%대,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중국 성장률이 6.6%를 가지고 있고요. IMF나 기타 경제 어떤 데이터를 보면 6.6도 모르겠고 6.2, 극단적으로 보면 6%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있는 것처럼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갈수록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안 좋아지고 있고, 그 이면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결국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상당히 향배를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지수, 중국의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의 데이터가 실은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다,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퀀티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 지난 6월 12일 날 나온 데이터입니다. 뭐 어저께 데이터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직전에는 2.5, 그리고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을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7이라는 것을 보면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에 3%가 넘으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2.7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보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바라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좀 내리려고 노력을 해도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내리기에는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 이런 어떤 원인을 좀 찾아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올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통상 2015년도 데이터를 좀 잠깐 봤는데요. 전 세계 그 생산되는 돼지의 50%를 중국인이 먹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를 돼지 물가지수로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상당히 그 좋아하는 것 가운데서 돼지이기 때문에 결국 돼지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국이 예상보다 의외의 변수를 만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 3월 달에는 5.1%,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는 14%, 그리고 5월 달에는 18.2%로 3월 달부터 단기간에 급등했던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격탄을 좀 날리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시리얼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1년도 이후에 예상보다 2016년도도 올랐습니다만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 그러니까 딱히 2019년도 이후에 그렇게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도 올랐다는 걸 보면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이슈는 저거죠. 즉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미국 제품이 중국에 들어올 때 고관세를 들어오기 때문에, 즉 어떻게 보면 중국 제품들이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사재기가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슈가 있을 정도로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걸 보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올해 물가 같은 경우에는 3% 이후에, 즉 미국처럼 3% 이후에 물가의 어떤 밴드를 맞추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2.7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이제는 중국이 이런저런 부양책을 비롯해서 어떤 이슈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까지 올라갔다는 걸 보면 이제 중국이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하이 지수의 어떤 리뷰를 좀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지금 화웨이가 현재 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의 어떤 주가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어떤 데이터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5월 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제는 화웨이 제품을 우리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초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단기에는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월 말 이후 상당히 급락했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보다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데이터가 예상보다 미국 경제를 넘어서 중국 지수에도 상당히 둔감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지난달 약세장에서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뭐니 해도 실적이 기반이 역시 주식의 백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발표된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지난 그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 기업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의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도 한번 지표로 삼아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보면은 이제 코스피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동양생명을 비롯해서 키움증권까지 이런 10개 종목의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지난 그 1분기 대비에 524% 증가 동양생명이라든가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78% 이렇게 그러니까 동양생명부터 키움증권까지 이런 그 코스피의 종목들을 보면은 그 발표 이후에 수익률이 극히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는 대우조선 해양이라든가 한국철강 이거에 이렇게 크질 않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많이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약세장에서도 실적이 기반화된 것은 그래도 소폭의 하락 내지는 소폭 상승 이런 식으로 유지됐었고 어떤 기업들은 많이 빠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코스닥은 어떠냐고 보면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했었는데 코스닥의 10개 종목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된 걸 보면은 가장 그 컨센서스가 높았던 그 위닉스를 비롯해서 이제 클래시스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닉스, KMW,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서진 시스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종목 중에서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대거 포진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과거에 어려웠던 것이 이제 올해부터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KMW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주들이 LTE라든가 3G라든가 4G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비 기지국을 구축한다든가 장비를 납품했을 때 어떤 물밑 경쟁에서 엄청 심하고 그리고 가격에서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신 장비주들을 보면은 실적이 좋지 않고 적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밀어내기 형식의 매출을 올리고 실적도 극히 미진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 5G가 본격화되면서 어떤 크게 많은 경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기업들에 한해서는 실적이 엄청 크게 증가됐다는 거죠. 가장 그 대표적으로 KMW가 있겠는데 주가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1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잘못된 지표고요. 실질적으로 한 120% 정도가 발표된 이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만큼 실적이 된 거. 그러니까 과거 1년, 2년 전부터 따지면은 거의 10배 이상의 주가가 오른 것이 바로 KMW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기반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섹터가 돼 있는 것들이 같은 그 실적
실적을 발표해도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지표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 역시 이제 5G와 관련된 건데 그 역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면서 그러면은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도 중요하죠. 결국 실적 호전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 매매라든가 그리고 아무리 실적이 좋다 그래도 큰 폭의 산을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상투치고 난 이후에 실적 호전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 극히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지표 아래 과거에 1년 전에는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도 올해부터 회복되는 이런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선순환된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포진한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6월 이후부터 또 이제 7월 이후부터 발표되는 그 실적 종목에 대해서 특히 실적 호전되는 종목 아닌 약세장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철저히 배제하면서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표가 보여주는 그런 잣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 호전 종목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중국 여러분들께서 뭐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의 어떤 물가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중국에 진출한 것은 실제로 화장품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뭐 가방 제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조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사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화장품이 중국 이슈에서 가장 먼저 대두했었는데 그들의 과거에는 뭐 1,000개 매장에 깔았다, 뭐 10,000개 매장에 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래 진출을 꿈을 꿨었지만 결과적으로 깔고 보니까 그 비용이 거기에서 엄청 많이 소모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이어지는 이런 양상이 보였는데 그거에서 가장 먼저 종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이렇게 철수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역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부담되는 거는 빨리 덜고 동남아라든가 이런 동남아 진출해서 먼저 자리를 잡은 뭐 JES죠. JES 코퍼레이션, 가방 글로벌 핸드백을 만든 이런 회사라든가 그리고 뭐 클리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떤 비용은 하루라도 빨리 터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미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타일 중국에서 보여준 그런 잣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비용을 털어낸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미래의 악재를 미래의 지뢰밭을 어떻게 제거했느냐도 역시 주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역시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문현답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토픽 선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와 해석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을 밝히는 시간 신문현답 시간입니다. 시장이요 출렁거리고 있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은 한 번에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또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이 마녀가 심수를 안 부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리대는 심수를 부릴 만한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일 때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 근거는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요. 그럼 뭐냐?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즉 무역 이런 얘기들에 대한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보다는 완화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한 번의 출렁거림 이후에 곧바로 조금은 긴 스탠스로 올라올 것이다. 즉 어디까지 이번 달 말까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많이 출렁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힌트는 현답이 될 수 있을 만한 신문에 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에요. 신문에 나타나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 해석해 볼 수 있고, 이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신문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5G 100만. 야, 상용화 69일 만에 가입자 연내 400만 넘을 듯. 연내에는 400만을 넘겠대요. 근데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69일 만에. 자, 얘기 뭐냐 하면 5G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요. 진짜 5G만큼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5G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거 결국은 통신 장비주들의 실적 개선을 의미하는 거고, 통신 장비주들이 활황기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 장비들 중에 많은 종목, 뭐 KMW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종목군들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좀 세 종목이었는데 한 종목 너무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죠?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오이솔루션은 이 음성 신호, 즉 우리가 말하는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그죠? 이걸 트랜시버라고 합니다. 그죠? 트랜시버라고 얘기했는데, 이 음성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 신호로 바꾸는 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통신에 있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오이솔루션의 이 트랜시버가 광 트랜시버에서 스마트 트랜시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그리고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이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있어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통신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사업체를 다양화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뭐 핸디소프트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매각은 했습니다만, 여러 자회사들을 두고 있어요. 이게 모두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다. 이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과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통신 특화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남민우 대표님이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좀 실적 대비, 그리고 회사의 규모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항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12,000원의 저항대인데, 이 저항대를 뚫기 시작하면 좀 더 가파른 급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 근거적 요인은 뭐냐면 차트가 아니고요. 자, 통신 장비주들이 좋아지고 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5G가 연내 400만을 돌파할 것이다. 여기에 근거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이 S넷입니다. S넷은 제가 계속 드렸는 바로 IPv4에서 IPv6로 바꾸는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는요, 지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통신회선을 바꿔야 됩니다. 뭐냐?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주도적 이 교체 작업을 했던 곳이 S넷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도 그랬고요. 또 하나 있죠. 삼성전자 본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광극공사들을 또 많이 따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 보신다면, 자, 요 세 종목에서는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두고 바이 앤 밸런싱 전략, 즉 사서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는
바이앤밸런싱 전략을 쓴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기사 볼게요. 삼성의 10년 노하우 둘러본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자, 이 스마트 공장은요, 결국은 사람이 없어요. 무인입니다. 그죠? 이 무인이라는 건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는다 이런 소리도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결국 우리도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안 갈 수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 인건비, 최저임금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뭘로 가고 싶어 하느냐? 이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싶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로 가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이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라갔죠. 그리고 노조 실업이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노조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게 뭔가 이런 기계들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지면 굉장히 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가 당연히 향후에 4차 산업의 어떤 필수 불가결한 조건, 즉 필수 불가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의 한 일환이고요. 5G는 이제 4차 산업의 필수 충분 조건이다. 즉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시고 관심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인데 이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 제어 부분들을 모두 활용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맥스로텍, 사믹 THK, 링크 제네시스 이 모든 회사들은요 이 공장이 결국은 돌아가려고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OS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더존 비전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대장주 맞는데 맥스로텍이나 사믹 THK, 링크 제네시스는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차트를 돌려 세우는 모습에 딱 걸려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쯤에서의 구간이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회사 내부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짚어온 스몰캡 쪽의 세 종목은 회사 내부적인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자, 요거 좀 메모해 놓고 계시다가 차트는 참고 자료니까요, 그죠?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대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적 요인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굉장한 재료가 있다는 것이죠. 왜? 미래 산업이잖아요. 펼쳐진 산업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보고 볼게요. 자, 북톱다운 재개 요구에 미는 태도 변화 선행을 고수하고 있다. 자, 미국은 고집 부릴만 하죠. 근데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그러니까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내가 아직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협상의 생각도 있다. 테이블로 나갈 생각이 있다. 자, 이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모든 행보들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 때 김원봉 씨를 언급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김원봉 씨 언급됐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친서도 공개했어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공개하면서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또 다시 화해 모드로 가고 있죠.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에서 또 이효 여사의 죽음이 어떤 또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 개선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막 출발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지난주 주말, 거의 주말쯤부터 해드리고 있는데, 자, 다음 기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미 교착 길어지면 열정이 식을 것이다. 패션이 식을 것이다. 남북미 6월 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화해 모드로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면 좋아질 회사들 있죠. 대북 관련주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남북 경협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개성공단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뭐 대표적인 종목들 나오잖아요. 현대로템, 뭐 대아TI 이런 종목군들은 철도와 관계된 거고요. 뭐 좋은 사람들 그리고 JST나 예전상인 JST나죠. 이런 종목들은 개성공단 관련주고, 뭐 유화전기, 광명전기 이런 건 대북 송전주, 재룡산업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북 송전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고 뭐 남북 경협 쪽으로는 현대건설, 그죠? 그리고 뭐 아난티 이런 종목군들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이번 주에 좋았어요. 이번 주에 진짜 남북 경협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급등세가 나왔다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분위기상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뭐냐? 남북 경협주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신문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힌트를, 그죠? 그러니까 요거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은요, 여러분들께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부디 해답을 찾으시고, 오늘도 신문으로, 그리고 있는 사실과 팩트로, 그리고 차트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로 현답을 찾아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시고 베스트 트레이딩맨 홈페이지 접속 후에 오픈 채팅방에 접속을 하시면 더 자세한 경제 이야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